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제가 어제 LNF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외부 일정을 좀 소화하느라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내용이랑 그리고 오늘 것까지 합쳐서 오늘 이번 영상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 이 LNF가 첫 번째로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LN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대감입니다. 오늘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판단을 좀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객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팩트만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먼저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최근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적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테슬라 쪽에 너무 매출을 기대어 있는 이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고, 이미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 22만 5천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기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었는데, 주가 상승이 나오질 못했죠. 왜냐? 이 주주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발표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뭐 노스볼트 대규모 수주 공시라던가 북미 진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계속 심어줬었는데, 어, 원래 이제 지난해 이제 결과 발표를 날 거다, 결과 발표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 뒤로 추가적인 얘기도 없었죠. 그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기다렸는데 실적 부분으로 터지면서 주가락이 나온 상황이고, 기대감이 이제 신뢰감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역시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죠. 그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메릴린치 쪽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요. 시장에 이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어야지 좀 언급이 될 텐데,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떤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언급도 안 된 상황이죠. 뭐 경제방송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통틀어서 이 메릴린치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는 저만 떠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제 영상이 무슨 몇만 뷰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많은 목소리가 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11월 달에 이 메커버리 증권이 25만 주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5만 원에서 여기가 지금 잠시만요. 19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25만 주 정도밖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어요. 이 메커버리 증권에서 뭐 LNF가 드디어 뭐 쇼커버링 나온다, 뭐 드디어 이 공매도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경제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비에 거래 대금이 7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돈이 들어왔고 관심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관심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메릴린치가 18만 주 이상의 순 매수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LNF는 운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원래 기본적인 공식이 코스피 이전 상장은 주가 상승이다. 코스피
이전 상장은 뭐다? 주가 상승이다. 이게 원래는 이제 패시브적인 상승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코 DX랑 그리고 이 LNF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이미 과거에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버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적정 주가를 찾아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횡보를 하죠. 근데 LNF는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LNF는 물론 기술력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LNF가 21년도부터 북미 진출을 시도를 했었죠. 레드우드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서 북미 진출을 하겠다. 21년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LNF가 양극재, 이 하이니켈 쪽에서는 기술력이 알아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야 너네 그거 기술 유출이 우려가 된다. 우리는 허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LNF가 북미 진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단독 진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독 진출보다는 이 레드우드와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 레드우드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레드우드는 현재 기술력이 없어요. 이 LNF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이 레드우드도 현재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 거래처들에게 뭔가 확실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레드우드도 현재 LNF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레드우드가 변심을 해서 다른 기업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LNF가 좀 빠른 전략을 구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경영권을 가져온다라는 조건만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정부에서도 LNF의 이 북미 진출을 허가를 해줄 거거든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부분만 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데 아직까진 그게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지만 1월 달쯤에는 아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LNF가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현재 LNF가 가장 큰 LN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LNF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 과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리스크인지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양극재 다변화, 하이니켈, 미드니켈, 그리고 LFP까지 이 LNF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FP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이거는 레드우드와 이제 폐배터리 이쪽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클로즈드 루프입니다. 여기 클로즈 루프에도 이 전구체도 들어가죠. 전구체 합작사 투자 집행, 이거는 어디랑 한다? LS그룹이랑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흑연 음극재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합니다. 이 합작사는 어디랑?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케미컬이랑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무튼 정말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어떤 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데, 제가 LNF 과거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LNF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돈을 빌려와야죠. 그쵸? 이 해당 사업 실행을 위한 외부 차입, 외부 차입과 증자, 유상증자겠죠. 유상증자. 이게 뭐 제3자면은 괜찮은데, 이 주주들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튼, 그리고 다수의 이 자본 조달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것도 과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2만 5천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북미 쪽 그리고 이 유럽 쪽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외부 차입이라던가 유상증자라던가 이렇게 야, 우리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땡겨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주가도 이미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LNF가 더 성장하기 위한 거에 대한 투자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가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도 적자 전환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외부 차입을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이 빈번한 자금 조달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악재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들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 악재만 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기대감도 있죠. 기대감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발표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29일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LNF는 올해 국내 양극재 업체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구지 3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니켈 함량이 90%대 중후반인 이 하이니켈 양극재 신제품을 올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인 만큼 단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 다음이 중요하죠. 북미, 유럽 등 이 신규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된다. LNF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받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히 북미와 유럽 쪽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과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달 이 IR 뉴스, 이 LNF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매달 말일에 올라오는 이 IR 뉴스에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일이죠. 내일 IR 뉴스가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규적으로 LNF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일 이 IR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공매도예요. 공매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을 때, 물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대략 10만 주 정도 매도량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4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여러분들 어디 남았죠? 바로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증권사만 남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도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주가락이 나왔을 때 JP모건은 원래 매수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낙폭 구간, 이 과대 낙폭 구간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그리고 JP모건 서울이 순매수세를 유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JP모건 서울이 이제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87,000주를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물량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 공매도 잔량이 줄어드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18만 주가 대량 보유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성해 나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이저 수급이 결국에는 외국계 증권사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이탈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진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큰 가격대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대를 딛고 내일 만약에 이 회사 측에서 좀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LNF의 이 펀더멘탈의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한다면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구조적인 이 주가 저평가 해소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주주가치 극대화 또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F제가 종합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사실 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용잔고도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과거에 비하면은 신용잔고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잔고적인 부분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이탈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메이데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메이데이가 뭐냐? 저희 그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저희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촬영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좀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부분들, 제가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언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추천주를 제가 여기서 추천주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관심 종목으로 LNF를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LNF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 해당 영상은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면서 댓글 또 응원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IR 자료 체크를 하고 그 자료들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